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0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부동산이 한 3억 8천 됐잖아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4억을 더 모으면 이제 금융자산이 한 5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율이 굉장히 좋은 비율이 되는 거죠. 안전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자. 우리에게 기회다. 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릿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시기, 이거를 잘 이용하면 우리 자산이 많이 점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기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22년부터 해서 지난 한 3년 동안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 또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금리를 인하할지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연준에서도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어쨌든 금리는 지금보다는 내릴 것이다.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 신문 기사인데요. 미국이 올해 재정 적자가 2,400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부채가 많아요. 그런데 금리가 또 높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자를 계속 내야 하잖아요. 근데 빚도 많고 대출 이자도 높으면 미국도 힘들겠죠. 이자 상환하는 게 우리 가정의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또 뭐 실업률 반영을 해가면서 금리는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랬을 때 이제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가가 많은 출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렁일 때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그때 자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라는 것은 언제 시작해도 정말 좋은 건데 평소에도 계속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시기에는 뭐 예금이든 안전자산을 오히려 더 이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주 좋은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S&P 500이 굉장히 전고점을 뚫고 사상 이제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주가라는 게 영원히 오르지 않거든요. 다시 분명히 내려가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자. 우리에게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통계청에서 매년 국민들의 뭐 순자산, 그런 자산 상황을 발표를 해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자료거든요. 23년 발표한 자료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 그 결과입니다. 보시면요. 순자산이 30대 이하는 2억 3,670만, 40대는 4억 정도,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이제 순자산이 가장 많더라고요. 5억 정도. 그러니까 자산에서 대출을 다 뺀 거, 그게 한 5억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5억 중에서 부동산 관련, 그리고 실물자산 관련, 상가, 임대주택,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 뭐 오피스텔, 월세 주는 것들 이런 거 있죠? 76%가 그런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억 중에 76%면 3억 8천만 원 정도가 다 그렇게 어딘가에 묶여있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자산이 다 그런데 묶여있으니까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5억 중에서 금융자산은 24%, 그러니까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그것만 금융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막 100세 시대잖아요. 85세? 이 정도는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굉장히 막막하죠. 부부가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요. 그럼 그거는 이제 최소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0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300에서 500 정도를 죽을 때까지 그 돈이 매달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보수적으로 1년에 3%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금융자산을 전부 예금에 넣어놨다. 그러면 예금이 이자가 한 3%죠. 근데 그 예금이 여러분이 자산이 증가한 게 전혀 아닌 거예요. 물가가 3%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은 그냥 제자리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볼 그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은퇴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50대다. 그러면 뭐 은퇴까지 한 10년 남았다. 그럼 이 10년 동안에 이 현금 흐름 최소 300만 원 이거를 만들 그 구조를 지금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현금 흐름을 설계할 때 일단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까도 봤듯이 그 부동산이 돈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주택연금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거주하는 주택은 거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특성상. 그랬을 때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었다면 다 이제 있으실 거고 우리 주부님들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하면 국민연금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을 것이고 세 번째가 직장인 분들이 퇴직연금, 퇴직금을 받으면 그걸 운용할 수 있을 거고요. 퇴직연금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는 그런 현금 흐름일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게 바로 연금저축이 되겠죠. 연금저축하고 그 다음이 ISA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금융자산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도 저도 연금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아이들 2명 다. 우리 4명 다 연금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주부나 미성년자나 다 하면 좋아요. 이 연금저축 이거를 노후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거기에다가 ISA도 무조건 하세요. 저희도 한단 말이에요. 저희 부부 둘 다 ISA 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 현금 흐름 구조에다가 이 연금저축 IS는 꼭 하세요. 왜냐면 나라에서 그렇게 절세 혜택을 주는데 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기회에 주가가 만약에 막 출렁인다. 그때 이 연금저축 ISA 무조건 풀로 채우셔야 돼요. 그거부터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 하면 1년에 900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퇴 시점까지 해야 될 거가 뭐냐? 연금저축 IRP에 1년에 900만 원 채우기. 맞벌이라면 각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ISA 요것도 1억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또 두 분 다 만드세요. 그래서 요거를 1억을 채우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남은 그 은퇴 기간까지 이 목표를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연금저축에서 만약에 두 분이 다 한다. 1년에 900만 원씩.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10년이다, 은퇴까지. 그러면 10년 동안 한 1억 돼요. 거의 원금 기준으로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매년. 어쨌든 그러면 1억이면 부부 합쳐서 2억이죠. 그리고 ISA도 부부 다 만들어서 1억 채우면 그게 또 2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연금저축 ISA로 한 4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은퇴 시점까지. 이거를 목표로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4억을 채우겠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나라 50대 순자산이 부동산이 한 3억 8천 됐잖아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4억을 더 모으면 이제 금융자산이 한 5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율이 굉장히 좋은 비율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 한 4억, 금융자산이 5억. 부동산은 더 늘리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줄여가든지 해야죠. 현금 흐름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은퇴를 하면은 여러분들 주택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여기에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은퇴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물론 엄청난 하락이 안 올 수 있죠. 항상 과거는 그냥 참고만 할 것이고 그게 진짜 똑같이 반복된다 이런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하락장이 안 오면 그냥 투자를 해야겠죠. 적립식으로 하면은 되니까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항상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해놓자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계좌들 먼저 해놓자. 저의 지인분들도 제 이제 영상을 잘 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동하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다 하세요. 저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해를 합니다. 이게 뭐든지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꼭 시작하세요 진짜.
좀 놀러 가고 이런 거 좀 줄이시고요. 당분간. 그런 거 뭐 어디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 좀 아끼셔가지고 이번에 꼭 공부를 한번 진하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2018년부터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귀찮아요. 주식 투자가 진짜 편하거든요. 진짜 뭐 해외 가서도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좀 진하게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해놓으면은 진짜 신경 쓸 게 없거든요. 내가 적리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거 매수만 딱딱딱 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신경 쓸 게 없고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주식 투자거든요. 그런 어떤 선입견, 편견 같은 거 깨고 진짜 안전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그런 선입견을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험하다는 거는 정말 하이리스크 투자를 해서 그래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이미 트렌드가 다 고점이 된 거, 그런 거를 하시니까 위험한 거예요. 엔비디아 이런 거 이미 남들 다 팔았을 때 그때 이제 그 최고점에 사고 막 그런 거 따라서 사고,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아무 실체도 없는 그냥 이거 좋을 거야 라고 해서 그거 사고, 그런 게 위험한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되게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예요. 배당주 투자. 주가도 오르겠지만 주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배당금만 받아도 세후에 한 7% 정도 세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이것도 역사적으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도 연평균 8%. 물론 어떤 해에는 8%안 되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배당주랑 보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가는 어느 해에는 뭐 마이너스 5%, 10%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한 8%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같은 경우는 채권 같은 경우도 한 연 분배금이 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분배금 받으면서 나중에 주가도 오르면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안전하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ETF. 그러니까 꼭 이걸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보자면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들 현재 순자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까 연령대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순자산 있었죠?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에서 대출을 다 빼보세요.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다 대출이죠. 그거 싹 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순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 고통스럽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수입과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노후에는 한 달에 최소 300에서 500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1000만 원씩 써요. 그럼 이거 500까지 줄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 점검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퇴까지 한 4억 정도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연금저축과 ISA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 이거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꼭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거에서 나중에 은퇴했을 때 현금 흐름이 얼마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공시지가가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만 55세부터 하면 얼마를 탈 수 있는지 이런 거 대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내 부동산에서 얼마의 현금 흐름이 나올 것인가, 주택연금. 그리고 국민연금도 계산해 볼 수 있죠. 퇴직연금도 대충 얼마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통해서 한 달에 얼마가 현금 흐름이 나올까, 이 세 가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랑 비슷한 건데 연금저축 ISA 최대 한 4억 모아보자. 4억 정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금과 투자 수익률 다 합쳐서 4억을 만들어도 되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제가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미국 지수 ETF,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국내에서 상장시킨 그런 미국 지수 ETF들, 채권 ETF, 뭐 배당주, 그리고 현금은 발행어음, 그 다음에 연금저축 ISA, 이런 정보가 제 채널에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실행을 하려면은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는 필요가 없다. 반드시 이거를 실행을 해야 여러분들 것이 되니까요. 제 거 보면서 반드시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해보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 또 저희 카페에서 자료들 진짜 무료로 드리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간에 어떤 강사든 간에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길어도
한 3개월 안에는 이 공부를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흐지부지 돼가지고 또 못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진짜 마음 먹고 한 3달 정도 이 자산관리, 이 공부 쪽에 한번 몰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적립식 투자가 있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거는 10월 22일 계좌입니다. 현재 매입 금액이 2,330만 원. 이게 미국에 직접 투자한 거여가지고 환율에 따라 좀 바뀌어요. 근데 지금 평가 수익률은 12%로 평가손이 285만 원 정도 됩니다. 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잘 해주고 있고요. 떨어지겠죠, 다시. 계속 오르진 않으니까. 떨어지면 더 사야겠죠. 근데 이게 지난달에 제가 보여드린 계좌, 그때는 평가손익이 2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게 또 65만 원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연금저축, 이게 첫째 계좌인데요. 이게 35%. 네,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는 평가손익이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서 지금 164만 원. 채권이 좀 떨어지고 있죠?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고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 부부 연금저축, 저희 부부 또 각자 하고 있어요. 1년에 600만 원씩 이제 채울 건데 100개? 이거가 많이 올랐어요. 지난달에 평가손익이 9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이게 44만 원이 됐더라고요. 지금 저희 타이거 미국 배당, 이게 슈드죠? 얘는 또 배당금도 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제 계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자산배분, 아이들 연금저축, 우리 연금저축.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공유 계속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이렇게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저 카페에 오셔가지고 자료 다 다운받으셔서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노후에 정말 풍요롭게 사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터득을 하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대손손 엄청난 부자 그런 거 뭐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현금 흐름 한 달에 500만 원? 요 정도 현금 흐름이 평생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죽을 때까지. 요 정도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충분히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위험한 투자 하지 말자. 여러분들 건강도 꼭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